왜냐면 악기가 일단 쳐지면 모든 거에 이상 반응이 생겨요. 숨을 그냥 불어넣어준다. 기본적으로 악기는 안 쳐지는 게 좋아요. 항상 악기는 여기 보실 때, 이렇게 보실 때 이 끝이 잘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걸 기준 삼아서 거울이 없을 때도 기준 삼아서 이게 보여야 아 내가 악기를 잘 홀드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기준을 삼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라님께서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잡혀 있는 거를 이 프레임에 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축을 저도 엄지손가락인 줄 알 때가 있었거든요. 엄지와 검지 사이 어딘가. 근데 그럴까봐 집게손가락처럼 사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은 이 1번 손가락 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축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찰르다스 같은 걸 할 때요. 이거를 할 때 만약에 한 손가락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이렇게 가면 끊어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브라토를 지속할 때 노래 부르라고 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1번으로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럼 노래가 안 끊기고 가요. 따라란. 왜냐면 여기가 축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같이 얹어서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비브라토가 안 끊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축이 첫 번째 손가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 프레임이 잘 나한테 숙성이 되어 있으면 다른 조를 하더라도 3포지션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그거 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을 어떻게 잡냐면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손 모양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에 살이 많아서 이쁘게 이렇게 하면 포동포동하게 뼈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내가 피아노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나오는 건 나는 괜찮은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 기준으로 이 모양을 가져가려고도 해요. 그리고 가끔씩 또 그냥 내가 활 내리고 있을 때 항상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가장 손가락에 힘이 빠진 상태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내려놓지 말고 연주하다가 내려놓을 때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도요. 연주하다가 내려놓을 때 맞아요. 이게 힘 뺀 느낌이야. 계속 인지를 시켜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예전에 러시아계 선생님들은 힘 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러시안 스쿨이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가 딱딱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3번 손가락.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가능하면 최대한 안 잡히게 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할 때 여기가 안 잡힐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비브라토 하실 때 어떤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세요. 비브라토만 연습할 때 하나 둘 이렇게 그거를 약간 비브라토가 작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비브라토를 롤링 시켜라. 손가락이 여기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보시면 잠깐 여기 한번 대고 할 때 아까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더 앞으로 밀어주세요. 얘를 좀 벽하고 한동안 친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잠깐 천천히 이렇게 좀 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게 아니라 비브라토를 안 비브라토 하세요? 손 비브라토 하세요? 그러면 얘로 당겨준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 말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잠깐 내려놔봐요. 붙잡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잡아줄게요. 이렇게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해서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할 때 얘가 지금 여기 마디에 풀이가 보여요? 지팡 위로는 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살짝만 전체적으로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올릴 때 항상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얘는 그대로. 그래서 살짝 올린다 생각을 하면 얘가 조금 더 비브라토 할 수 있는 룸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만약에 보통 때 이렇게 엄지를 안 하시면 보통 때 엄지는 하는 데다가 두고 이렇게 하고 살짝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도 또 달라요. 그래서 살짝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라님은 팔꿈치 기준으로 몇 미리는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얘를 살짝 새끼손가락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조금 새끼손가락 기준 이렇게 해 돌려주면 얘가 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얘만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손가락들이 더 프리해질 것 같아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브라토라는 게 음에 숨을 그냥 불어 넣어준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라고 뭔가 좀 그런 성대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얘도 몸도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도 알지만 그런 거를 위해서 일단 얘를 띄고 그리고 조금 얘네들한테 손가락에 여유를 주기 위해 좀 올려주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고 한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끌어가요. 앞으로가 지금 조금 룸이 없거든요. 보면 지금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움직임. 근데 올라오는 게 조금 더 올라오면 그만큼 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완전 과장되게 하셔도 돼요. 엄지손가락 띄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조금씩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 여기 끝에서 비브라토가 파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게요. 왜냐면 우리가 아주 조금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미세한 움직임을 여기에서 조정하기에는 얘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조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만 살짝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 움직이는 이 선 위에 얹어진 손가락의 살이 어느 정도 닿고 그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비브라토인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얘가 먼저 움직여요. 팔이. 그래서 오히려 얘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팔이 많이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손 끝에서부터 비브라토가 파생되니까 얘는 같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비브라토를 팔로 하면 팔이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얘가 비브라토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인식을 하는데 내가 손끝이 비브라토 파생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면 좀 더 민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선 위에서 짚어지는 이 위치에서 비브라토가 시작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팔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한다. 오케이. 그리고 고음, 특히 솔선 고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솔선이 제일 두껍고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 브릿지 쪽으로 그어줘야 소리가 더 알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룰, 이거 할 때는 절대 악기가 쳐지면 안 된다. 왜냐면 악기가 쳐지면 이게 활이 이렇게 가요. 근데 얘를 올리고 이 솔선, 특히 솔선 고음할 때는 이게 꼭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보이게 이걸 기준점 삼고 이렇게 올려야 지판 쪽이 아니라 브릿지 쪽으로 활이 가거든요. 그래야 알찬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만. 잠깐만요. 나 할 때 제 뒤에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슈네키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동그란 게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데 여기 꼭지만 보이면 안 되고 그걸 기준으로 이게 여기 동그란 게 여기까지 다 보인다 라고 일단 연습할 때는 여기다가 왜 조그만한 뭘 한번 붙여놔봐요. 스티커라든지 여기다가 나를 바라보는 눈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시를 이렇게. 왜냐면 악기가 일단 쳐지면 모든 거에 이상 반응이 생겨요. 악기가 쳐지면 얘도 힘드니까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활 방향이 무엇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보다는 얘가 낫잖아요. 근데 이거는 악기를 올리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얘가 방향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려가면 브릿지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악기는 내려오면 안 된다. 오, 잠깐만요. 잠깐 끊고 갈게요. 오늘의 솔루션은 옳지. 소리 다른 거 보셨어요? 소리가 짱짱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미선 할 때 여기 미선 큰 거 없나? 그냥 위에 부분만 해봐요. 이게 미선 같은 경우는 항상 포르테를 할 때 이건 포르테는 아니지만 할 때 저는 악기를 약간 미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약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만큼 얘가 여기에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다른 선도 닿을 수 있고 그런데 얘를 가슴만 조금 내놓으면 되거든요. 가슴을 약간 들이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받아내는 이 각도도 달라져서 훨씬 깔끔하게 더 세게 누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옳지.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데 얘만 이렇게 가슴을 좀 들이민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자신감 있어졌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봐봐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악기 내리고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 정도. 그쵸. 이 정도만 왜 우리가 여기 목걸이 같은 거 찾는데 이거 보여준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깨 말고 가슴. 여기 가슴 목걸이 있고 목걸이를 약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제 미선이니까 이렇게 비브라토가 빠른 것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의식적으로 여기 솔선에서는 조금 느리고 이렇게 와이드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르테가 실제로 볼륨이 크긴 하지만 볼륨으로 포르테 피아노를 표현하려고 하시면 이게 어느 순간 한계가 생겨요.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